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LNG 가격이 반년 만에 45% 폭등했어. 정부가 긴급하게 원전 5기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소 10기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거든. 이거 단순한 에너지 뉴스가 아니야. 지금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직접 연결되는 얘기야. 탈원전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에너지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거야. 전기요금은 4월부터 산업용 15%, 가정용 8% 인상이 확정됐어. 우리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야. 이런 에너지 정책 변화, 우리 교실에서는 발표 전부터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은 LNG 비상이 왜 터졌는지, 원전과 석탄 확대가 어떤 종목에 수혜를 주는지, 그리고 지금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거야. 특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이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봐. 에너지 정책 하나가 바뀌면 수십 개 종목의 운명이 달라져. 오늘 그 지도를 그려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LNG 가격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숫자부터 보자. LNG 현물 가격, JKM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한국 기준 가격이야. 이게 2025년 4분기에 12.7달러였거든. 근데 지금 18.5달러야. 반년 만에 45% 넘게 뛴 거지. 쉽게 말하면 가스값이 반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은 거야.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이 동시다발로 터졌어. 첫 번째, 올해 1월에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이 덮쳤어.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수출량이 한 분기 만에 8%나 줄었어.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미국이 담당하거든. 거기서 8%가 빠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 두 번째, 호주와 카타르. 이 두 나라가 세계 LNG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동시에 공급 차질이 생긴 거야. 호주는 대형 가스전 정기 점검이 겹쳤고 카타르는 물량 계약 협상이 지연됐어. 한마디로 공급 줄기 세 개가 동시에 막혀버린 거야.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아시아 LNG 스팟 가격이 3월에 20달러를 돌파했어. 한마디로 가스를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거지.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야. 연간 4,820만 톤을 쓰거든. 근데 올해 1분기에 수입량이 12%나 줄었어. 한국가스공사에서 2월에 재고 20% 감소 경고까지 나왔고, 비축해놓은 가스가 줄어든다는 건 겨울이나 여름 피크 시즌에 전력 공급이 불안해진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였어.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안보 특별대책을 발표했지. 핵심은 두 가지야. 원전 5기 재가동, 석탄발전소 10기 증설, 상반기 안에 가동 시작하겠다는 거야. 원전은 이미 지어진 게 있는데 세워뒀던 거야. 그걸 다시 켜는 거고, 석탄은 새로 증설 승인을 낸 거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원전 비중이 기존 계획 18.4%에서 24%로 확 올라가. 동시에 재생에너지 목표도 30%에서 35%로 상향됐어. LNG 의존도를 낮추면서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게 단순한 땜질 처방이 아니야. 에너지 믹스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거든. 그래서 수혜주들의 모멘텀이 단기가 아닐 수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 대전환에서 어떤 종목이 직접 수혜를 받는지 궁금하지? 잠시 후에 종목 이름이랑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 공개할 테니까 먼저 이 상황의 숫자를 좀 더 깊게 파볼게. 자, 2교시 들어간다. 이번엔 숫자로 판세를 읽어볼 거야.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지금 에너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수치로 뜯어보면 흐름이 보여. 일단 핵심 수치를 한눈에 보자. LNG 가격은 45.7% 올랐고 원전 가동률은 65%에서 72%로 올라가고 있어. 석탄 발전량도 11.5% 늘어날 전망이야. 재생에너지는 8.1% 성장으로 꾸준히 가긴 하는데 아직은 비중이 작지.
이 숫자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야. LNG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싼 원전이랑 석탄을 더 돌리는 거야.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지? 그런데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전기요금이야. 4월부터 산업용 누진요금이 15% 인상 확정됐어. 가정용도 8% 올라. 2025년 대비 누적으로 따지면 22%나 오른 거야. 공장 돌리는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 집 고지서도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줘. 왜 이렇게 올리냐? 한전이 2021년부터 4년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거든. 그 사이 부채가 200조 원을 넘었어. 빌린 돈이 200조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지.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약 600조야. 한전 혼자 그 3분의 1 규모 빚을 진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닌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 흐름을 정리해 볼게. LNG 비상이 터지면 원전과 석탄 가동을 늘리고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전 적자를 메우겠다는 거야. 결국 에너지 안보와 재정 건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지.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가스값 폭등 하나가 에너지 정책 전체를 흔들고 거기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야. 원전 쪽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지금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18기야. 여기에 5기를 추가로 재가동하는 건데 월성 3호 4호기를 포함해서 상반기 안에 23기 체제로 가겠다는 거야. 가동률이 65%에서 72%로 올라가. 원전은 LNG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싸거든. 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3분의 1 수준이야. 가스값이 폭등한 지금 원전은 가성비 최강 카드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IAEA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60개국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이랑 인도는 석탄 신규로 100기가와트를 계획 중이야. 글로벌하게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된 거지. 한국이 이 흐름에 올라탄 거야.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 정책이 단기간에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야.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놓지 않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포인트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원래 목표가 30%였으니까 5%피를 더 올린 거야. 원전으로 당장의 공급 위기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로 장기 전환을 가져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방향 모두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야. 배경을 잠깐 짚어줄게. 2021년에 탈원전을 선언했잖아. 신규 원전을 백지화했었지. 근데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30% 목표가 부활했고 2025년에 LNG 위기가 터지면서 원전 확대에 가속이 붙은 거야. 5년 만에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180도 돌아선 거야. 정치 얘기가 아니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은 원전 없이는 전력 수급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야. 자, 그러면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게. 2025년에는 석탄 40%, LNG 27%, 재생 22%, 원전 18%였어. 이게 2026년 개정안에서는 원전 24%, 재생 35% 목표로 확 달라지는 거야. LNG를 줄이고 원전과 재생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전략이지. 이 파이 차트가 바뀌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 생기고 반대로 소외되는 기업도 생겨.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지도야. 근데 이게 다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야. 변수가 있거든. 카타르가 여름에 추가 공급을 시작하면 LNG 가격이 다시 12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어. IEA가 이 확률을 40%로 보고 있어. 그렇게 되면 원전 석탄 확대의 명분이 약해지고 관련주 모멘텀도 꺾일 수 있어. 수혜주에 들어갈 거라면 이 변수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해. 또 환경단체가 원전 재가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 대법원 심리에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EU 탄소 국경세, CBAM이라고 하는데 이게 7월에 본격 시행돼. 탄소 배출권 가격이 95달러야. 석탄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지.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 이 두 가지 변수는 포트폴리오 짤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부터 기다린 사람들 많을 거야. 수혜주와 대응 전략 지금부터 다 공개할게. 1교시에서 수혜주 얘기를 잠깐 흘렸잖아. 바로 그거야. 지금 이 대전환에서 직접 돈이 움직이는 종목들 이름이랑 근거를 하나씩 짚어줄게. 아까 말한 수혜주 지금 공개할게. 먼저 원전 확대의 직접 수혜주 3종목이야.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야.
월성 3, 4호기 재가동 관련 수주가 2조 원 예상되거든. 현재 주가 28,500원인데 한 달간 28% 넘게 올랐어. KB증권이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잡았지. 원전이 하나 재가동될 때마다 주기기 교체와 부품 납품이 들어오거든. 재가동 저우기면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확 뛰는 구조야. 두 번째, 한전 KPS. 원전 유지보수 전문 업체야. 재가동 5기 관련 계약이 5천억 원으로 확정됐어. NH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냈지. 원전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 한번 계약하면 꾸준히 매출이 들어오는 구조야. 안정적인 수혜주야. 세 번째, BH. 원전 계측기랑 제어 설비를 만들어 한 달간 주가가 32%나 뛰었는데 거래량이 48% 급증한 게 눈에 띄어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야. 석탄 확대 수혜주도 있어. 일진파워는 석탄 발전 보일러랑 터빈을 공급하는데 혈기 증설 수주 1.5조 원이 들어왔어. 한 달간 41% 올랐고 거래량이 62%나 폭증했어. 현대건설은 발전소 건설 EPC, 쉽게 말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건데 공사비 3조 수주 장호가 쌓여 있어. 다만 석탄 관련주는 7월 EU 탄소 국경세 이전에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더 안전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 변수가 크거든. 그리고 간접 수혜주.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의 수혜를 받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 업체야. 레스 일렉트릭은 송배전 설비를 만드는데 에너지 믹스가 바뀌면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거든. 그 수혜를 받는 거야. 한전은 좀 복잡해. 요금 인상으로 2026년 영업이익 5조 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 250%라서 대신증권은 중립 의견을 냈어. 한전은 단기보다는 흑자 전환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야. 반면에 조심해야 할 종목도 있어. LNG 관련주들이야. 삼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 지주 둘 다 LNG 운반선 중심인데 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면서 LNG 발주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거래량도 빠지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위험해. 좋은 회사가 나쁜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정책 방향이 역풍인 종목은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단기 모멘텀이 없어. 지금은 빠지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대응 전략을 정리해 줄게. 첫째, 원전 테마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가져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BH가 직접 수혜주야. 정책이 뒤집히지 않는 한 상반기 내내 모멘텀이 살아있어. 둘째, 석탄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왜냐하면 EU 탄소국경세가 7월에 시작되거든. 그때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셋째, 재생에너지주는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 목표가 35%로 상향됐으니까 방향은 확실한데 단기 급등 재료는 아니야. 넷째, 타이밍이 중요해. 4월에 원전 2기 재가동이랑 요금 인상이 동시에 시작되고 5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 여기서 한전이랑 에너지 관련주 실적을 확인하고 비중 조절하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7월 EU CBAM 시행 전에 석탄 관련주 비중은 줄이는 게 안전해.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 한 방향으로 몰아넣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해. 우리 교실 학생들은 이번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1월에 LNG 위기 조짐이 보이자마자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2월에 원전 관련주 매수 신호를 같이 잡았어. 결과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28%, 일진파워에서 41% 수익을 실현한 학생들이 있었어. 반대로 LNG 관련주는 2월에 비중을 줄이라고 공유했는데 그 이후 실제로 빠졌거든. 하락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니야. 정책 흐름을 먼저 읽고 수치가 확인되는 시점에 같이 움직인 결과야. 시장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 4월에 원전 재가동이 시작되고 LNG 가격은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 혼자서 이 모든 변수를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데 그걸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교실의 핵심이야. 영상 하나 보고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 바로 알림을 받고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강해. 그게 우리 교실이 하는 일이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다들 이번 에너지 대전환 어떻게 보고 있어? 원전이 답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더 기대를 걸고 있어? 댓글로 꼭 알려줘. 다른 학생들 의견 보는 것도 공부야.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정책 변화, 수혜주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와봐.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